자, 네이버 블로그만으로 한 달에 10만 원을 벌겠다라고 하면 너무 적은 수치인가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할 것 같나요? 자, 어떤 분들은 이 10만 원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얘에서 수익이 딱 한번 잡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이상 가는 것밖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10만 원을 한번 목표로 잡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블로그에서 10만 원을 최소 목표로 잡으려면은, 자, 네이버 블로그에서 흔히 10만 원이라는 수치,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라는 게 내 직접 통장에 들어오는 10만 원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소비하는 비용의 10만 원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통장에 직접 들어오는 10만 원을 위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직접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10만 원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애드 포스트를 먼저 하시면 돼요. 애드 포스트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글을 쓸 때 중간중간에 달리는 광고를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 글 중에서 중간에 이런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비용, 그리고 이 광고를 통해서 구매가 일어나서 그걸로 매출이 발생됐을 때 나오는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드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애드 포스트는 조건이 있어요. 사실 막 이런 광고 비용을 받는 플랫폼들 이것저것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의 광고 수익,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애드센스, 이런 거를 받아 보시면 조건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나마 할 만해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개인 회원과 사업자 회원이 있는데, 개인 회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애드포스트를 운영을 하다가 그 계정에 중지가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 탈퇴가 되었다거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운영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 애드포스트 받을래. 블로그 새로 시작할래. 기존에 계정을 삭제를 하고 뭐 새로 시작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거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이 돼요. 이 심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을 저희가 목표로 잡아 본다고 쳤잖아요. 10만 원. 10만 원에서 예를 들어 30일을 나눕니다. 그러면 하루에 3,333 원을 벌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글을 보고 그 글에 맞는 광고를 클릭을 해서 광고에서 나오는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그런 루틴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광고들이, 이 광고가 배치가 될 때 내 글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광고가 배치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런저런 글들을 보고 이런저런 영상들을 봐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기준으로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가 쇼핑에서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뭔가를 구매를 했을 때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쓴 글하고 최대한 유사한 거를 배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래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예 다른 광고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광고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확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확률을 제일 쉽게 높이려면은 제품 리뷰나 상품 리뷰 이런 것들이겠죠. 그거를 해야 조금이라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광고를 한다. 이쪽에 광고를 한다고 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품입니다. 대부분 제품 쪽이 많을 거고, 그리고 뭐 여행 상품, 아니면은 실제로 교육 서비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영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온라인 외주 서비스, 이런 플랫폼들, 그런 폰들이 여기에 주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확률을 좀 높이려면은 제품 리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전략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품으로 하면 좋다는 결론이 생기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보통 추천하는 건 IT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I가 광고가 많고요. 그리고 소비하는 소비층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이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식품 쪽도 식품은 가격은 높지는 않지만 자주 소비하는 제품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군 쪽도 하시면 좋겠죠. 네. 그거를 해서 광고를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블로그로 애드포스트만으로만 수익을 올리신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그런 쪽으로 엮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게 조금 어렵다. 난 제품 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경제, 시사, 뭐 연예인 이런 토픽, 이런 주제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런 부분들은 막 엄청난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조회수 부분에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조회수를 많이 띄워서 그 연관돼서 들어오게끔 하는 구조를 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애드포스트를 목적을 두고 쓰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뚜렷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들어오는 비용이 쏠쏠해요. 쏠쏠하시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애드포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애드포스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거를 생각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거를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